자, 3교시 가겠습니다. 34쪽 요약집 34쪽 아무거나 봐. 어차피 모르는 거 뭐 문제집을 보든지. 자, 요약집 34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에 있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죠. A라는 시군에 있어서 일부입니다. 일부 지역 단위에 있어서 뭐 독림지구, 운남지구, 뭐 신창지구, 봉선지구, 상무지구 이렇게 가죠. 문흥지구 하듯이 이렇게 지구별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요.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히죠. 토지 이용 계획. 자, 이걸 관공서 부지로 쓰겠다, 상업용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로 쓰겠다, 여기는 학교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상세한 건축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과 일부 지구별로 지역 단위의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다, 구역이 먼저다? 구역이 먼저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3년 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이게 바로 이제 건축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착공이 5년 내 착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5년 내 착공을 안 하게 되어지면 차이나타운 만들겠다 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어. 근데 이걸 안 해. 이렇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계획이 실효된 걸로 본다. 3년 내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된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보냐면 34쪽 제일 위에 지구단위 계획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동그라미 쳐야죠.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걸 전부로 바꾸면 안 돼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쭉 밑줄 긋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5번째 해당이 된다 하는 거죠.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 행위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게 되어지면 2학년 2반에 걸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시 기고 지용. 개시가 3학년 3반, 기고 지용이 2학년 2반. 기억나요? 자,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3번 밑줄에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무래도 저밀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적 내 수립할 때는 고밀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수립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한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의 임의적 지정 대상 네모였고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다음은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기역번의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풀었어요. 경관지구에서 일부 또는 그 경관지구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만 일부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구역 안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죠. 그 차이점 알겠어요? 도시개발구역에 봉선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입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종사업지구 관광특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개발이 묶인 땅이 해제될 때입니다. 해제 동그라미 쳐요.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른쪽 위에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죠. 도시지역 내에서 정택이 나오죠.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나서는 시고해 이렇게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건 지정할 수 있다겠죠. 개발 제한구역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없는 건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 디귿번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는 말고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외워주셔야 되고 3번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두마리 대책. 계획관리지역의 개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의 2번 개 동그라미. 넘어가서 36쪽 3번 대책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밑줄 대체 동그라미 칩니다. 개두마리 대체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유지역은. 자, 1번 계획관리지역 하겠습니다.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밑줄 그어요.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일정한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 묶어놓고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가 작다 하면 프로테이지는 크게 갑니다. 20% 이내에서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고,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초과 밑줄, 규모가 좀 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프로테이지는 작게 갑니다. 10% 이내입니다. 그렇게 잡고. 자, 기업번 원칙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하면은 토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까.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30만 제곱미터가 던져주는 의미는 이게 바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기도 하고 공동주택으로 보면 2,500세대 남짓 들어오는 이러한 대상 면적입니다. 따라서 30만 제곱미터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다 해서 원칙적인 이 면적 기준을 정리하고, 자,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로서 1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자연보전권역 청평 가평 30만 제곱미터까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있다 이렇게 되면 30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니은번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네모에 꼽았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죠. 이게 바로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면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여주 첼시아라는 명품 아울렛 매장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밀어버려 가지고.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지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번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동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을 것.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리얼번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개발 진행지구 똑같이 나옵니다.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이런 말 나오죠? 넘어갑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36쪽 니은번에 3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요. 자, 주거단지가 조성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미음번 별표쳐야 돼요.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미칠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하면 어쩌다는 얘기야?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거 별표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밑줄거요. 땡땡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 OX X라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밀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요. 산후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밑에 줄 땡땡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에 위치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올 때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밀도를 높여서 공장이나 물류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합니다. 거기엔 들어올 수 없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땡땡 도시적 요지역이죠. 여기에 들어올 때 이때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적 요지역에 지정이 된다면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밀도를 높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부도나 대부도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주변에 낮은 건축물만 들어오는데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게 막 10층짜리 8층짜리가 들어와. 거기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그런데 이제 시골에 지정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러니까 4층 들어오는 걸 8층까지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야 이게. 자, 3번 갑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다시 설명. 자, 무등산 가는 지산유원지 쪽에 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규모라든지 또는 크기라든지 또는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쫙 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 등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경관지구야. 여기에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 등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요. 건축 행위제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용도지구입니다. 행위제한을 뭘로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대야? 다 배웠어. 그래, 조례 100% 합격입니다. 조례로 하잖아. 조례로 한다 그랬잖아요. 조례로 한다 그랬잖아. 도시군계획 조례. 졸린다고 얘기했나?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서울의 시가지 경관지구가 왜 건축물의 높이 크기가 규모가 다르냐 하는 거야. 거기는 서울은 서울대로 정한 거고 광주는 광주대로 정한 거야. 이해 가요? 용도지구에 있어서 행위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간다고. 근데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되는 거야. 폐지돼 버리면 여기 난개발하면 안 되잖아. 이걸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정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런 것 등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야. 이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 가요? 어떻게 분위기가 아무리 설명해봐라 내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봐봐. 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고갯집만 제외하고, 고갯집 있었지?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례로 하는 거야. 조례로 행위제한을 해. 그럼 용도지구가 폐지되잖아. 그 이 행위제한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적 유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개두마리 대체가. 내용 됐어요? 그냥 됐다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해 가니까 듣다 보면. 자, 가로 4번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나오죠.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용도구에 해당 사항 없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3번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3번 변경입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까지가 법의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시행령의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시행규칙의 내용인지 몰라. 우리 강사들이나 좀 알고 있지.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해. 자, 봐요. 우리가 용도지역을 보면 도관 농자로 나누죠. 그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 공록 나오죠. 이렇게 나누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누죠. 법 조문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 조문을 보면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다. 이게 주거지역이 전일준, 상업지역이 중일근육, 공업지역이 전일준, 녹지지역이 보생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시행령을 봐야 돼. 령을. 대통령령을 봐야 된다고. 대통령령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야. 노란분필이라고. 노란분필 쪽으로 이렇게 세분하는 거 있죠.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로 세분하자. 상업지역을 이렇게 세분하자. 이렇게 세분하거나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요. 노란분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에 걸린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꾼다. 또는 여기에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보전 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못해. 그쪽 지구만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건 이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자는 거거든.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이 안에서만 그래. 이 안에서만 변경 들어가는 거. 또는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 예? 이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이요. 구분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지정 변경이 아니고 세분 변경이라는 것만 잡아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 2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밑줄 그어요. 이거거든. 이거. 이 대체하는 사항도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야. 이 내용이 다 나와 거기에.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하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놨어요. 기용되어야 한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취관도 취저한도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숙박시설 못 들어온다. 상업지기를 하더라도 하면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업지역은 모텔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상업지역은 모텔이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맞는 말일까요? 거기 봐. 5번 보고 동그라미 5번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 OX. 오, 맞잖아. 거기 건폐율 용적률 나왔잖아. 지구단위 계획. 이해 가죠? 예. 건축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다니까. 근데 어디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는 15층으로 짓고 어디는 30층까지 짓느냐.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4번이 도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 가구입니다. 가로구역, 블록을 얘기하죠. 구획된 토지, 획지입니다. 로트죠. 규모와 조성계획. 자, 6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경관계획, 교통처리 전부 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담장, 대문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간판까지. 자, 별표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 목적을 유리하게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용되어야 한다. 3, 5 이상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이 된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학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거 문의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줘요. 기반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만 이 일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일을 내용으로 하는 밑줄 그어요. 대체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대체하는 사항. 대체하는 사항이라고 써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사항들 이거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기용돼야 한다가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데 도로 깔자, 학교 설치하자 이런 건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야. 자, 가로 5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말하는 내용 나오죠? 도시적 내입니다. 네모였고요. 자, 1번 제일 밑에 기반시설 부지 제공 밑줄 기부 체납이라고 쓰고. 자, 땅 내주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밑줄,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밑줄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완화할 수 있는 높이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이거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과 완화할 수 있는 높이를 연결해요. 서로 연결해서 이 공식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잘 이해해요. 잘 보세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라면 50% 곱하기 1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을 원래의 대지 면적으로 나누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10평을 내줬다 이렇게 되면 10분의 1이야. 그러면 10분의 1은 0.1이죠. 1을 더하니까 1.1을 곱해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라면 55%까지 완화하겠다. 10평 내주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예? 자, 완화할 수 있는 높이 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똑같아요. 공식. 제한 높이가 200m 나면 200m 곱하기. 그러니까 땅을 100평 가지고 있는데 10평을 내줬다 하면 10분의 1이야. 그러면 0.1이죠. 1을 더해야 되니까 1.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m 곱하기 1.1 하니까 220m까지 높이가 완화되는 거야.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주차장 동그라미 쳐요. 100% 완화 밑줄 그어요. 100% 완화라는 얘기는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80% 완화한다 주차장을 이런 말은 없어요. 한옥마을 보전 밑줄 그어요. 차 없는 거리 조성 밑줄. 자,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됐다는 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주차장 설치 안 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4번 서로 연결해서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도발지구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도발지구에서는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3번을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밑줄 1.2배입니다. 1.2배라고 쓰나요? 인해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가 있다. 도시적 밑줄 도의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밑줄 발의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의 동그라미 쳐요. 도발지구에서는 용적률 몇 배? 1.2배 완화합니다. 공동개발하는 경우 밑줄만 커요. 자, 4번 갑니다. 도시적의 밑줄 도의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밑줄 발의 동그라미. 자,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지구의 동그라미 칩니다. 도발지구입니다. 건축물 높이 120% 밑줄 그어놓고 1.2배라고 써놔요.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자, 5번 위일에 의하여 밑줄 그어요. 위일에 의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부 체납에 의하여 이 뜻이에요.
공공시설로 부지로 제공하게 되었지만 완화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00%, 2배죠. 1.5배, 2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5배, 2배까지만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도시지역 내에서는 얼마, 건폐율은 얼마? 1.5배, 150, 용적률은 2배, 200%까지 완화한다. 자, 2번 갑니다. 도시지역 이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나오죠. 1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지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이것이 밑줄 거예요. 1.5배입니다. 용적률의 200 밑줄 거예요. 2배죠.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다. 도시지역 내가 됐든지 외가 됐든지 간에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1.5배, 2배 범위 내에서 완화 들어갑니다. 이올 수 있겠어요? 자, 2번 갑니다. 개발지능지역 밑줄 개지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 동그라미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혜 동그라미 칩니다. 대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어놓고 아예 동그라미 쳐요. 개지하를 하면 안 됩니다. 가로 열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를 제외한답니다. 아까 주거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38쪽. 자, 38쪽 6번 결정시로 나오죠. 이 내용이에요. 3년짜리 나오면 구역이 시료되는 겁니다. 5년짜리 나오면 계획이 시료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를 3년 동안 합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려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밑줄 거예요.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일 거예요. 효력을 잃는다 밑줄 긋습니다. 효력을 잃는 게 구역이 잃는다, 계획이 잃는다. 구역이 잃는다. 자, 2번 갑니다. 주민 위반을 제한한 밑줄 긋고 별표. 이게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 규정이 없어요. 주민 위반을 제한한 것만 실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쳐요.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밑줄 거요.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밑줄.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밑줄 거요. 그 지구단위 계획 네모일 거예요.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밑줄. 효력을 잃는 게 계획이 잃어요, 구역이 잃어요? 계획이 잃는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위의 이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쭉 밑줄 거예요. 환원의 동그라미 치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자. 고시 동그라미. 실효고시라고 써놓습니다. 실효고시라고 써놓습니다. 120쪽 보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갑니다. 자, 문제집 120쪽 1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적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로 바꿔놓습니다.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전부를 일부로 바꿔라. 2번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대조동 사업지구 밑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로 전체로 보면 일부입니다. 4번 도시사용 공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죠. 5번 도시적 유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도시적 유의 지역 밑줄 두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두마리 대체. 자, 2번 문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숙제입니다. 숙제 3번 가겠습니다. 2번 숙제 쓰나요? 3번 도시적 요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주거단지 조성이죠. 원칙 30만입니다. 30만 동그라미 맞죠? 2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미칠 거예요. 맞죠? 3번 계획관리지역이 지정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죠? 4번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농림지역 지워요.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밑줄 이건 반드시 어느 지역에 위치할 때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넘어가요. 122쪽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뭐 간판 대문까지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밑줄 그어요. 주거지역이라고 써요. 일반 상업지역 밑줄 그어놓고 상업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노란 분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안 돼요. 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대통령령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세분하는 거 대통령령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가 없어요. 그냥 경관지구 이렇게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을 그 밑에 클릭해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경자시 특화해서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가 나와. 그건 대통령령이 나오는 거야. 예,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차장 밑줄 이게 바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용돼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4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색채 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거 건축선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5번 갑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사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기용돼야 한다. 기용 써놓습니다. 숙제 갑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구도의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 동그라미 쳐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뭐냐? 6번. 이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안 외워도 괜찮아요.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800년 수령을 가진 밤나무다. 이 그림 그렸었죠. 기억나요? 또 대답 안 는다. 기억나요? 예. 자, 우리 이제 밤율자를 쓰는 거죠. 자, 율 하면은 밤율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렇게 율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자, 이게 800년 수령을 가진 보호수니까 펜스 치고 이게 보호하겠죠. 못 들어가게.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관목으로 해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꼭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꼭 장귀도 튀고 바둑도 튀죠. 장기판이 하루에 10대번씩 내동갱이 쳐집니다. 공개공지입니다. 자, 이런 데를 보면 꼭 큰 도로가 있고 작은 골목길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입니다. 꼭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건축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이 이게 높은 건축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건축 제한을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보호수 옆이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꼭 들어오겠다는 거야. 이 공공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용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에 햇빛을 갖다가 여기 받아야 되니까 높이 제한을 해줘야 돼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여기까지 지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짓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이런 데는 꼭 보면은 이렇게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면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주차장이. 이렇게 차를 받치면서 매연을 뿜어버리면 주차장입니다. 매연을 뿜어버리면 이게 보호수가 죽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조경, 공개공제예요.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가지. 건축 제한, 높이 제한, 대지와 도로, 주차장입니다. 네 가지. 이렇게 합해서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이쪽에서 보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가 완화됩니다. 기억나요? 이거 했던 거?
이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걸. 자 보겠습니다. 이제 6번 봐요. 1번에 건축 제한 미출, 2번에 건폐율 용적률 미출, 밤 남으니까 되죠. 3번에 높이 제한 미출, 5번에 주차장 미출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7번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택이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 해.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 말고. 이 내용 있죠. 거기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내용 됐나요? 1번 틀렸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건수 미출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요. 맞습니다. 3번 목욕탕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근린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 건축할 수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맞죠? 용도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용도 제한. 자 4번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 보전 미출 주장 설치 기준을 100% 미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미출 용적률 200 미출 1.5배 2배를 넘어설 수가 없다. 기부 체납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8번. 자 국토의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고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부지 중 100제곱미터 4분의 1을 제공했네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죠. 4분의 1이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몇 프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입니다.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하고 똑같다 그랬죠. 공식에 해당 용도 지역에 있어서 건폐율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기부 면적을 4분의 1을 4분의 1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서 기부 면적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죠. 기부 면적에서 대지 면적을 나누죠. 자 이거예요. 이 공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들어가면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60%죠. 곱하기 1 플러스 400제곱미터분의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0.25죠. 0.25. 이거 계산기로 나눠보면 0.25 나올 거예요. 1을 더해주니까 1.2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5 곱하기 60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75%가 나올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1.25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9번 갑니다. 국토기획 법령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미출, 지구단위 계획 미출고요. 수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얼마까지 허용되는가? 아무튼 법령상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적용한다고 보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자, 내용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완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완화되는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이니까 완화되겠죠. 잘 봐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보면 상한치가 20입니다. 도시적 요지역이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특례를 줍니다. 농취리가 농공단지는 70% 주자. 자취하면서 기는 자연공원과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길렀다 길을 육자 주어서 자 60%입니다. 국산품 국가산업단지죠. 자 품이니까 피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80% 줍니다. 숲계사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게 도시적 요유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죠. 숲계사에서 40% 줍니다. 컴페어를. 따라서 이걸 적용하지 말고 40%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컴페어를.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얼마만큼 완화할 수 있냐면 150%죠. 컴페어율 150%는 1.5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40%에 1.5배니까 얼마요? 60%가 정답이 되어지죠. 용적률 갑니다. 용적률은 80% 상한치를 적용받는 지역이죠. 개발진흥지구에 도시적 유효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앞에서 2개, 150, 100입니다. 용적률 100, 80입니다. 용적률 100%를 적용하라. 이걸 적용하지 말고 용적률 100%를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적 유효지역에서 200%까지 즉 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죠. 따라서 100% 곱하기 200은 200%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요거 15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이 200% 이거 정답 이건데 이거 고르는 거였는데 많이들 맞췄어요. 이거 계산해서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컴페어는 150 용적률 200 이유다 보니까 그냥 200으로 써버린 거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죠. 많이들 맞췄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숙제하세요. 다 설명 나간 거니까. 11번 들어갑니다. 11번도 숙제합니다. 3년짜리 5년짜리를 얘기하죠. 12번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민은 동그라미 칩니다. 이방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죠. 맞아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후유통개발진흥지구를 밑줄 복합개발진흥지구 밑줄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라고 써놓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기준 동그라미 치고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었습니다. 자 4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자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이 아닌 심의 생략한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긋고 하나 더 써놔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써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써놔요.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다. 무조건 심의 생략한다. 맞다. 52쪽 요약집 52쪽 한 번만 확인해요. 요약집 52쪽 봐요. 요약집 52쪽 보면 제류에서 보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해서 2번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하면은 무조건 심의 생략하자. 내용 됐어요. 별표 쳐져 있나요? 네,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 취해서 12번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선생님들 맞아요. 56쪽 요약집 56쪽 나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최다 빈출 영역이에요. 이게 그 제한사유 보세요. 제한사유 보면 디귿 리을 미음 묶어가지고 2년 연장 가능 써놨어요. 따라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심의 거쳐서 연장한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한다. 아니하고 거기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리을번이 나온 거예요. 리을번 내용 됐어요. 그러니까 맞죠. 지문이 맞는 내용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개발행위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